안녕하세요. 하이리님,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를 마감하고 이제 뭔가 내일은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한 주, 그리고 마지막 남은 두 주를 지금 8월도 이제 한 2주 정도 남았거든요. 외부 활동하면서 그리고 뭔가 기회를 잡으면서 제가 원하는 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날씨가 지금 많이 더워요. 지금 부에 원리 읽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처음 심사하면서 새로운 책을 지금 알게 되었잖아요. 에머슨 다른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던가 자기계발서에서 에머슨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누군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다운받았는데 어떨지 궁금해요. 그게 좀 너무 궁금하니까 요즘에 읽을 책이 많이 이렇게 쌓여 있어서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자,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뭐지? 너무 좋아요. 이거 하루만에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지금까지의 모든 가르침을 흥분된다. 차분하게 흥분하지 말고 지금까지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추격하기야 이게 100년도 넘게 전에 쓰여진 책이니까 이런 책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현재 성공하신 분, 철학자들이 책을 썼을 테니까요. 근데 너무 대단해요.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오직 나를 위한 일뿐이다. 현재에 집중하라. 사람보다 높은 가치는 없다. 언제나 나아가라. 무쇠 풀처럼 혼자서 가라. 절대적 자기 신뢰를 위한 원칙.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나의 생각과 행동이 나를 결정한다. 생각과 행동. 신중함을 삶의 태도로 흔들리거나 부유하지 않고 두 발로 서라. 부유라는 게 이렇게 막 흔들리는 둥둥 떠다니는 걸 얘기하죠. 뿌린 대로 거둔다. 진실하고 더불어 살아야 가치 있다. 진실, 제가 좋아하는 단어. 사람은 사람이 만든다. 나를 확장시키는 그 관계에 감사하라. 친구여, 그대는 꽃보다 아름답다. 언제나 진실로 대하라. 진심과 진정성. 내가 나일 때 비로소 우리가 될 수 있다. 우정만큼 멋진 관계가 있는가. 적당한 거리. 사랑에 대하여 한 사람이 세상의 전부가 될 수 있다.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나인데 나와 그리고 단 한 사람. 많은 사람보다 그 한 사람이 끊임없이 배우고 탐구하라. 인간의 불멸성은 지성에서 나온다. 지성은 진실을 보게 된다. 새로운 시각으로 더 많은 것을 받아들여라. 만물을 주권자로 대하라. 세상은 모두 자기 표현을 한다. 있는 그대로를 직시하고 받아들여라. 나의 것이 아닌 고난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소명을 다하라. 자신의 본성과 정신의 최우선의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자신이 쓴 것을 읽는다. 자신이 쓴 것을 읽는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의 마음이다. 사람은 자신의 가치에 따라 타인에게 인식된다. 건강한 영혼을 유지한다. 건강한 영혼. 순수하고 역자가 뭐죠? 역자? 역자라고 하는 거, 번역자인가 봐요. 오케이. Make the most of yourself, for that is all there is of you.
너 자신을 최대한 활용하라. Make the most of yourself, for that is all there is of you. 그것이 너에게 주어진 전부이다. 오케이. 인생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있다. 자신을 절대 신뢰하라. 살다 보면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합니다. 나의 생각과 신념을 나도 모르게 폐기하게 된다. 이게 참 신기한 게 저는 그걸 좀 굳건히 지키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매일 독서를 하고 제가 흔들린 마음 제 성찰을 하다 보니까 나와 항상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신념은 근데 이 생각과 가치관 옳고 그름은 매일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 신념 내 인생의 가치관은 폐기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 끊임없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나와의 대화를 하는 거죠. 내 안에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맞아요. 너무 좋다. 이 책 너무 좋아요. 가슴을 뛰게 하는 것 같아요. 나를 밖에서 찾지 말기를.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정 욕구를 내 안에서 충족해야지 밖에서 타인으로부터 받으려고 할 때 인생의 고난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내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오늘 조금 목소리라던가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르지 않나요? 왜냐면 제가 어제 중량을 오래간만에 쳤거든요. 운동을. 컨디션이 많이 좋아져서 딜 얻은 기간이 끝난 것 같아요. 몸 전체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서 어제 그렇게 중량을 치고 운동을 하다 보면은 예전처럼 체력이 되게 좋을 텐데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나를 밖에서 찾지 말기를.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은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정직, 순결, 꿈꾸는 그 영혼.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나는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이 되기 위한 그 사람이 되게 그 꿈꾸는 영혼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흠모하는 나 자신이죠. 무단히 그러려고 노력하는데 예전보다 많이 나아지지만 그래도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빛과 힘과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빛, 힘, 운명 모두 지배한다. 나의 빛과 나의 힘과 나의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나의 영혼, 정직하고 순결하려는 영혼, 순수하려는 영혼, 진심과 진정성을 가지려는 그 영혼. 우리에게 너무
이른 일이나 너무 늦은 일이란 없다. 각자의 행위는 천사의 인도를 따르니. 진짜 천사. 너무 좋다. 저는 항상 살면서 천사가 항상 저를 도와주고 나를 보호해줬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각자의 행위는 천사의 인도를 따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따르는 그 운명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나를 밖에서 찾지 말기를.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나를 향해 반짝이는 별. 그러네. 그냥 항상 내면에 나와 분리하려는 그 노력, 그 훈련. 한 문장 너무 아름다워요. 진짜 너무 아름답다. 인간은 자신을 향해 반짝이는 별이다. 나를 향해 반짝이는 별. 정직하고 순결한 사람을 꿈꾸는 그 영혼은 흠모하는 나 자신, 빛과 나의 힘과 나의 운명을 모두 지배한다. 우리에게 너무 이른 일이나 너무 늦은 일은 없다. 각자의 나의 행위는 천사의 인도를 따르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를 따르는 그 운명의 그림자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한다. 운명의 그림자는 우리와 함께한다. 아기를 바위 위에 던져주고 암컷 늑대 젖을 물리라. 뭐죠? 뭐야, 아기를 바위에 두는 거예요, 위험하게. 매와 여우를 벗삼아 겨울을 나게 하여 손과 발을 빠르고 강하게 되리니. 이거는 저는 반대하는 것 같아요. 막 고생을 해야지 된다라는 거.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젊을 때 고생 사서 하면 병 생기고 암 생긴다. 최대한 고생은 피하는 것이 좋고, 하지만 고생하지 않고 이렇게 평온하게 부유하게 누리게 되는 삶을 언제나 감사하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고생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아이를 최대한 잘 보살펴야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암컷 늑대에게 버려두나요? 얼마 전 나는 매우 도찰적이고 개성 있는 시를 몇 편 읽었습니다. 저명한 화가의 글이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이든 우리의 영혼은 그러한 시를 읽고 감화합니다. 맞아요. 책 읽고 감화, 감격. 행간에 담긴 화자의 감정은 시가 전하는 어떤 사상보다도 귀합니다. 자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것, 자신의 내적 진실이 타인에게도 진실이라고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천재성입니다. 지니어스. 내적 진실이 타인에게 진실이라고 믿는 거 아닐 수도 있죠. 내 진실이 타인에게 그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나의 생각을 신뢰하는 거, 이거는 맞는데, 근데 또 유연성을 가져야 되는 거. 오늘은 나의 생각을 신뢰하고 있지만 내일은 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면 세상은 변화하고 항상 마음의 유연성을 가지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대, 네? 그대 불렀어요. 네? 내면의 신념을 말하라. 나의 신념. 그것은 보편의 의미가 될 것이다. 때가 이르면 가장 내적인 것이 가장 외적인 것이 될 것이며 우리가 가진 최초의 생각은 최후의 심판에 이르러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그 마음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위안을 줄 것이다.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모세와 플라톤, 밀턴의 가장 위대한 점은 그들이 기성의 기록과 전통을 무시하고
타인의 생각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필요하겠다는 점이다. 우리는 시인이나 현인이 설파하는 저 하늘의 빛보다 자신의 마음에 틈입하여, 오케이? 그곳에서 번뜩이는 작은 빛을 바라보아야 한다. 나에게 번뜩이는 작은 빛. 그리고 그것을 잠자코 응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이거 결국은 명상이에요. 그리고 자기 성찰. 이게 훈련.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 가졌던 생각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폐기하면서 살아간다. 순응하면서 사는 건 나이 들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 나의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어가는 거죠. 이게 쉬우니까요. 그리고 천재들의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생각들, 소위 망각된 위대함을 찾습니다. 모든 위대한 작품은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그 작품들은 타인의 시선이 다른 곳을 바라볼 때도 기꺼이 자기 내면을 응시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느낀 바를 낯선 타인이 나타나 자신의 정체자원으로 정확히 구사할 것입니다. 맞아요. 이렇게 뭔가 애매모호했던 나의 그 흩어진 생각들을 책을 읽으면서 명확하게 문장으로 현자들 성공하신 분들이 이렇게 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부끄럽게도 우리 자신의 생각을 다른 이의 언어를 통해 읽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부끄러운 거 아닌데 그 언어를 통해 읽고 그걸 또 읽으면서 나의 메타워드, 나의 언어로 다시 표현하는 거 이게 필요한데 생각보다 이 책이 조금 명확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네요. 이 목차 부분에서는 좀 많이 설레게 있는데 배움의 노정을 거치는 동안 우리는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질투는 무지에 다른 이름이고 모방은 자살이며 모방도 필요하죠. 조건 나쁘건 자신의 운명은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건 맞아요. 또한 이 광활한 우주가 좋은 것을 가득 품고 있다고 해도 자신에게 주어진 한 주간 토양을 일구는 노고 없이는 곡식 하늘도 자신의 이름과 양식이 될 수 없다. 책이 약간 베이그해요. 그 약간 애매모호한 우리가 가진 힘은 우리가 몸담은 자연이 전해주는 신성한 힘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는 우리 자신 외에 누구도 알 수 없으며 그 일을 하기 전에는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한 사람의 모습은 얼굴이나 성격 등 부분적인 특징으로 파악되지 않으며 어떤 요소들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도 합니다. 책이 베이그합니다. 생각보다 참 실망적이에요. 지금 읽어야 책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책 마프락들님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없나? 뭘 좀 먹을까? 자신의 목적을 찾았다면 그것을 어떻게 표출해야 할까요? 비전의 창조와 유지가 핵심입니다. 비전은 삶의 운영, 방침을 말하며 삶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이 전략을 완수하려면 단기 목표들을 세워 경로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등산에 비유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삶의 목적은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비전은 등반, 경로나 지도와 같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등산의 정상에 오를 때 눈 앞에 그 길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나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산 전체의 숲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것? 이게 비전, 등반, 경로나 지도와 같다. 비전은 가야 할 방향과 통과해야 할 지형을 보여줍니다. 목표는 정상에 이르기 위한 각각의 단계입니다. 다음 구간으로 올라서기 위한 목표들을 설정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멈춰져서 자신의 지도를 다시 봅니다. 좋은 것 같아요. 당신의 목적은 정상에 오르는 것입니다. 정상에 오르면은 이 산의 길이 다 보이잖아요. 숲길이. 세상을 좀 더 높은 위치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이걸 이하영님은 인생의 최라고 말씀하셨어요. 최의 그 높이. 그래서 지도는 당신이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방향이 맞는다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한 몇 단계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해주고 당신이 목적과 무관한 시도를 하며 배회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목적과 무관한 시도를 하며 배회하는 것을 막아준다. 또한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않는 그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한 걸음 물러서서 목적에 다시 초점을 맞추게 해줍니다. 경로를 이탈했는지 점검하게 해주고 경로 이탈 시 상황을 신속히 바로잡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하는 게 매일의 성찰, 나에게 편지 보내는 건 것 같아요. 때로는 위대한 일을 이루게도 해주었고 내가 이 가려는 그 목적, 내가 지금 집중하려는 그 목적, 그거에 무관한 시도를 하고 배회하는 걸 막아주기도 했고요. 진도가 나가지 않을 때 좀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한 걸음 물러서서 그 목적에 다시 초점을 맞출 수 있게도 해줬고 진짜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또 어떨 때는 경로를 이탈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걸 점검하게 해줬던 것 같아요. 시작 전부터 모든 단계가 선명하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럴 리가 없습니다. 목적을 향한 분투는 짙은 안개 속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와,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1m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아는 그 한 걸음씩 여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내 한 걸음. 이 책 읽는 것도 지금 한 걸음씩 매일 내딛는 거잖아요. 그쵸? 맞아. 이런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약간 그런 시간이고 뭔가 내 자신에게 투자하는 그 시간. 그쵸? 대부분은 이 지점에서 내 말을 맞고 자신이 이미 다 시도해봤다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더 시도해야죠. 내가 제시한 대로 다 해봤지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더 해야 돼요. 그들은 삶의 목적을 정의했고 새로운 삶을 구성했습니다. 이 끌어당김의 법칙과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망상이고 환상이다라고 하지만 매일 나의 그 생각의 기본값으로 달고 10년을 해보았는지 진짜 진정으로 느꼈는지 하루 한 번, 두 번 생각을 떠올리는 그게 끌어당김의 법칙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뭐 30분씩 글자로 쓰고 이렇게 하면서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다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애쓰고 지쳤고 결국 포기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저도 애쓴 적도 있었고 지친 적도 있었지만
포기를 하지 않은 거, 이것이 다른 것 같아요. 그쵸? 와, 진짜, 와, 지금도 저는 포기하지 않은가.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누구나 하는 만큼 하는 정도가 되었으면 그게 그렇게 힘들지 않았겠죠. 이 세상에 뭐 부유라는 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넘쳤겠죠. 근데 그걸 결국은 해내는 사람들의 숫자가 작다는 건 그걸 실천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운동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네요. 자,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직 베이스 캠프에도 가지 못했는데 정상에 오르려고 합니다. 맞아요. 그 끌어당길 법칙을 뭐 한 2주 정도 해보고 아니 10년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나 배고픈가? 왜 이렇게 책만 읽으면 배가 고플까요? 뇌를 써서 그런 것 같아요. 그들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결과를 시각화했지만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실제로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산을 오르는 데 필요한 작은 목표 단계를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어디에 어떤 목표를 세울지 기준이 될 만한 비전이나 계획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아마 등산장비와 침낭도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보상을 원합니다. 등반에 요구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단지 산 정상에 서고 싶어 한다. 맞아. 지금쯤 당신은 그래서는 될 일이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저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계속해서 그냥 현재는 비전과 목적을 세웠고 대략 내가 이 산에서 이 길이 어느 방향으로 길이 나 있을 것이다 라는 건 나침반을 가지고 알고 있으며 근데 보이지는 않아. 1m 앞에 그 산길이 보이지는 않지만 최대한 숲을 보면서 크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매일 올라가는 거죠. 정상에 이르기 위해서는 기꺼이 경사면을 올라야 한다. 경사면. 지름길은 없다. 인생에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 모든 성공한 사람들 현자분께서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근데 자꾸 지름길을 찾잖아요. 영어를 잘하려면 지름길을 찾고 운동해서 몸을 만들려고 하는데 자꾸 지름길을 찾고 영어도 해보고 제가 운동도 해보니까 지름길이 없다라는 거. 어쨌든 매일 하면 된다라는 거. 설사 계획을 세웠어도 세워만 놓고 들여다보지도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모든 것이 저절로 일어나 줄 것으로 기대한다면 그것은 망상이다. 비전을 실현하는 일을 매일 직접적으로 기피한다. 와, 너무 좋아.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 번역을 했지? 저 이 원소를 보고 싶은데 이 책에 원소가 없어요. 저는 프로트님의 왜 그 사람마다 글쓰기 그 글 쓰는 방식을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프로트님이 이 글 쓰는 방식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에게 진척이 너무 젖어서 좌절감을 토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더디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좌절감, 그리고 거부, 많은 실패를 당해봐야 된다. 항상 너무 많은 실패를 했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계속 하다가 한 번 그 때가 되었을 때 크게 터진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목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 쓴 시간이 그 주에 몇 시간이나 되나요? 하루에 한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77, 49시간? 생각보다 49시간도 많지가 않네요. 일주일은 아니죠. 운동도 했으니까 77. 거의 깨어있는 동안 12시간 정도? 거의 다 쓰는 것 같아요.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하루 수면을 8시간이라고 한다면 제가 수면을 많이 자서요. 9시간이라 10시간씩 자서. 그러면은 그래도 14시간인데 14시간 동안 흐트러 보낸 시간이 하나도 없어. 깨어있을 때. 운동, 책 읽기, 독서하기, 과제, 학교, 시험 준비, 집 청소, 잠자기 위한 준비, 모든 것들이 다. 하루 수면 시간을 8시간이라 하면 112시간은 맨효신으로 활동하는 시간입니다. 이 중 10%, 20% 목표에 쓰고 있지 않다면 일의 진척이 곰뱅이처럼 내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당신의 꿈이 당신의 삶에 끼어들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꿈은 영원히 당신의 삶이 되지 않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했어요. 한 7년 한 것 같아요. 나의 꿈이 나에게 삶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고 재정비해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사람들이 자주 하는 또 다른 실수는 비전에 목표와 단계를 짜 넣을 때 세부적인 것에 너무 연연해서 좀처럼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그래요? 세부적인 거.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말은 거창하게 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하지 않는다. 그들은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계획을 짜느라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이를 분석마비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하고 색칠하는 데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지금 책을 읽는 것도 매일매일 어제보다는 한 단계 성장은 나거든요. 이는 실행이 두려워서 숨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발상이 준비됐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오케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분석마비라고 하는구나. 항상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하는 거. 분석마비. 사람들은 계획에 대해 말한 것처럼 하면서 정작 그것을 실행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세세하게, 더 확실하게 계획을 짜느라 세월 가는 줄 모릅니다. 이를 분석마비라고 합니다. 그들은 미래를 설계하고 재단하고 색칠을 하는 데 사로잡혀서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실행이 두려워서 숨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이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본적인 발상이 준비됐으면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성공하신 분들은 이 생각하고 내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뭐라도 실행력에 옮겼을 때 일하는 거다. 그래서 항상 실행력을 강조하시거든요. 저도 약간 지금 현재 준비 단계에 있어서 준비만 해야 되나? 하루에 한 번이라도 실행을 하자라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이 끊어지기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맞아요. 책을 읽고 운동하고 나와 대화하고 이게 너무 즐겁잖아요. 저는. 내가 앞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부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이다. 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고 순환하는 것의 여정이다. 한번 축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삶에 현일하기 힘든 너무 좋다. 기쁨에 더해진 멋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이다. 너무 좋아요. 이게 끌어당기면 보충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온몸으로 느끼는 거. 눈물이 찔끔 날 만큼 온몸에 전해지는 뭔가 지금 내가 결과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좀 약간 방황? 의구심이 들 때 항상 이렇게 책을 읽으면 제 마음을 잡아주세요. 너무 아름답다. 책은 진짜 너무 신기한 것 같아. 내가 그날 그 감정적인 선에서 필요한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제공을 해준다는 것이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답다. 이 글 자체가 너무 아름다워요. 눈물이 날 만큼 아름다운데 어떡하지? 너무 감동적인데? 오래간만에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 감동의 눈물을 흘려보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다. 다이돌핀도 분비하면서 감동의 눈물도 흘리고 진짜 행복하네요. 감사하고 성공한 사람은 이미 성공했네요. 영원히 가는 것 같아요. 당신이 끝내주게 멋진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길 당부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등산을 즐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시도를 할 때 내가 즐기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신호다라는 거. 내가 앞서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부는 성장과 순환의 여정입니다. 한번 축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만의 경로를 따라 여행하는 동안 당신의 삶에 형언하기 힘든 기쁨을 더해지 멋진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그들과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쌓으며 삶의 질을 높이는 데도 시간을 투자합시다. 행복해요. 진짜 글이 주는 행복이 진짜 바프로트님의 글이 정말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많은 책을 읽어도 저와 잘 맞는 그 쓰는 방법이 있거든요.
제가 이 책을 종이책으로 산 것 같기도 하고 아닌가? 종이책으로 다른 책을 샀네요. 오케이. 맞아. 요즘에 아산병원의 정의원 교수님의 여러가지 건강에 관한 생물학적 사회적 노화는 내가 살아온 삶의 결과다. 노화의 핵심 특징? 핵심 특징. 결국 인슐린 저항성, 과잉 영양, 같은 생활 습관, 세포와 조직의 노화 과정을 더 빠르게 한다. 어제 또 되게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오래간만에 공복 중량을 쟀거든요. 그래서 몸에 필요 없는 세포 찌꺼기라던가 그 다음에 뮤테이션 이런 찌꺼기들을 다 태웠어요. 자가세포라고 하죠. 자가포식이라고 하죠. 자가세포가 아니라. 오케이,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이제 지금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독서를 중단을 하고 뭘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공복이 안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이리님.